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이제 2009년 4월 학평 가형 2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이제 경우의 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A라는 집합이 지금 원소가 이제 1, 2, 3, 4, 5 이렇게 주어져 있고, A에서 A로의 1대1 대응 함수다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일단은 포인트 이제 주목해줘야 되는 게 바로 요 1대1 대응 함수, 여기다가 일단 또 별표 딱 쳐놔야겠죠. 그리고 지금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은 요런 함수값의 차이가 1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또는이란 또 표현이 나왔네. 그 F2와 F3의 함수값의 차이는 또 1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또는이란 얘기는요.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우리가 원하는 그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 얘만 성립해도 되고, 얘만 성립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둘 다 성립해도 되고. 가지수가 몇 가지나 돼? 3가지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고려해야 되는 가지수가 많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오히려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게 좋냐?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를 다 빼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빠르지 않겠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문제를 설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또는이라는 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고려하기에는 3가지나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얘가 아닌 케이스를 구해서 다 빼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또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이 F1 봐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이 F1, F2, F3에서 기준을 좀 설정하고 갈 건데, 이왕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F1을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데 앞서서 일단 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다? 함수값 F2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세어 나가 보겠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거의 부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의 포인트, 얘를 이제 부정을 해서 전체 경우에서 이런 케이스가 아닌 것을 빼겠다라고 했어요. 이거의 부정은 뭐죠? F1 마이너스 F2의 이 차이가 1이면 안 되잖아요. 네, 1이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차이가 커질 수가 없는 게, 이게 앞만 해봐야 제일 작고 제일 큰 게 1하고 5기 때문에 그 차이는 사실 2, 3, 4 요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 자, 그리고 또는을 부정하면은 뭐가 되죠? 또는을 부정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을 해주면 F2 마이너스 F3 값이 얘도 마찬가지로 2 이상이 되면 돼. 1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고라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상황을 동시에 생각해줘도 돼가지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완전 좋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케이스, 동시에 만족시키는 케이스를 찾기 위해서 기준을 F2로 일단 먼저 두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F2가 1, 2, 3, 4, 5 중에 하나일 거니까 만약에 1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얘가 1이 돼버리면은 F1은 뭐가 돼야 되죠? F2가 1이 돼버리면은 F1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어떤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F1이 뭐 3이면 되겠죠. 그쵸? 또 어떤 것도 가지치기 한번 해볼까? F1이 뭐 4여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F1이 5여도 이 차이가 어차피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동시에 자, 얘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F3은 뭐가 돼야 되지? 이런 케이스에서 F2가 1이었을 때 F3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3은 얘가 벌써 써먹었잖아.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절대로 F3은 3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F3이 뭐가 돼야 된다? F3이 4 이런 거 되겠죠. 마찬가지로 F3이 또 뭐도 될 수 있다? F3이 5 이런 애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F4, F5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제약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는 몇 가지? 얘 나머지 2가지 남고 1가지 있으니까 몇 가지다? 얘는 이제 2패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지금 2가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괜찮죠? 근데 거기에 지금 그 2가지가 각각에 대해서 하나,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2가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2가지인 거니까 사실은 2 곱하기 2가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F1이 4였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때는 F3 값이 뭐가 돼야 되죠?
F3 값 자체가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지금 벌써 4 써먹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F3은 지금 뭐가 될 수 있어? 3? 이런 거 괜찮죠? 그러면 이제 차이가 2가 되는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마찬가지로 F3이 또 뭐가 될 수도 있다? 뭐 5? 이런 것도 괜찮죠. 그러면 얘도 어차피 다 지금 다른 함수값들을 가지면서 지금 F2와 F3의 차이가 2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또 이제 생각해 줄 건데 나머지 마찬가지로 F4랑 F5는 우리가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거잖아. 그냥 각각 한 개씩 대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가지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지금 있는 거니까 몇 가지다 얘도 2 곱하기 2가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F1이 5다 라고 한다면 F3이 이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F3이 될 수 있는 게 얘도 마찬가지로 뭐 3 이런 거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또 F3이 될 수 있는 거 4 이런 애들도 다 괜찮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 두 가지인 거니까 사실은 요런 지금 케이스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바로 그냥 6 곱하기 3 해도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구조적으로 굉장히 똑같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가지여서 4가지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얘도 4가지여서 이때는 몇 가지다? 12가지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케이스? F2가 뭐였었을 때? F2가 1이었었을 때 이제 개수가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F2가 뭐였었을 때? 이번에는 F2가 2였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2가 2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 F1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두 F1과 F2의 함수의 차이가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될 수 있는 게 뭐 4 또는 F1이 될 수 있는 게 5 이런 애들이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요런 케이스였을 때 이제 F3이 될 수 있는 걸 또 찾아줘야겠죠. 얘네 둘의 차이도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잘 봐봐.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4가 돼야 되거든. 혹은 5. 근데 앞에서 이미 4를 써먹었어. 그쵸? 그럼 뭐밖에 안 된다? 무조건 얘는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F4, F5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1대1 대응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때 몇 가지? 2패까지.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2가지가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F2가 2고 F1이 5다. 그러면 이제 F3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2 써먹고 5 써먹었죠. 그쵸?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또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4 아니면 5야. 근데 이미 앞에서 5를 써먹었어. 그럼 F3이 될 수 있는 거는 4밖에 없네.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4, F5, 자, 2패까지가 되겠다. 이거 말고는 이제 없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몇 가지, 2가지 해서 4가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F2가 뭐였었을 때, F2가 3이었었을 때. 네, 한번 해볼게요. F2가 3이다 라고 한다면 자, F1이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죠? 네, 차이가 2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1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1이 뭐 얼마가 될 수도 있죠? 뭐 2가 되면은 안 되죠? 이 차이가 지금 1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4. 이런 것도 지금 차이가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될 수 있는 건 뭐다? 5. 이런 애들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F1도 될 수 있는 게 요거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였을 때 F3이 또 될 수 있는 건 뭐다? F3이 될 수 있는 거는 5 아니면 1이에요. 그쵸? 차이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지금 1을 써먹었으니까 얘는 뭐야? 5가 무조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였을 때는 F3이 거꾸로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지금 5 써먹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차이가 2가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F4, F5는 마찬가지로 2패까지가 될 거니까 이 경우도 지금 뭐다? 4가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F2가 뭐였었을 때, F2가 4였었을 때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한번 해보면 돼요. 자, F2가 4라고 한다면 F1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뭐 있어요? 2 아니면은 혹은 F1이 될 수 있는 거는 1 요런 애들이 되겠죠.
그쵸? F1이 2다 라고 하면은 F3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2 아니면 1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1이 와야 되는 거죠?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지금 계속 좀 같은 얘기예요. 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F3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네, 그럼 나머지 지금 1, 2, 4 썼으니까 3, 5만 대응시키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몇 가지다? F4랑 F5랑 대응하는 가지수가 될 거니까 2패까지, 2패까지. 네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마지막은 뭐예요? F2가 5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쯤 되면요, 이거를 굳이 이제 안 해봐도 돼요. F2가 5가 된다라는 경우는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이 첫 번째 경우, F2가 1인 경우, 맨 끝에 있는 지금 수인 거죠. 그쵸? 1, 2, 3, 4, 5 중에서. 그때 이제 12가지가 나왔는데, F2가 5도 얘도 지금 맨 끝에 있는 수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F1이 될 수 있는 게 4도 되고요. 아니, 3도 되고요. 그 다음에 F1이 2도 되고요. 그 다음에 F1이 1도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뭔가 구조 자체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 구조랑 똑같지 않아?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뭐 굳이 뭐 다 이제 해봐서 구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안 해봐도 똑같이 또 이제 12가지가 나와요. 한 번만 해보면 요런 케이스 F1이 3이었었을 때 이제 F3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지? F3이 될 수 있는 거 2 이런 거 괜찮죠? 그쵸? 그 다음에 F3이 될 수 있는 거 1 이런 것도 괜찮죠. 3은 이미 지금 해버렸으니까 못 써요. 그쵸? 그러면 F3이 지금 2였었을 때 F4, F5 걔네들은 2패까지. 얘도 2패까지. 그러면 얘네들 4가지 이렇게 나올 건데 이런 4가지가 여기에도 생기고 여기에도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다? 12가지다. 구조적으로 1번 케이스랑 완전히 동일해요. 네, 그 원리는 이제 F2도 1, 2, 3, 4, 5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 수, 저기 1도 1, 2, 3, 4, 5 중에서 제일 작은 그 끄트머리 수잖아요. 끄트머리 수? 네, 그래서 네, 구조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해보지 않더라도 네, 바로 12가지다 라고 답을 유도해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봐서 구했더니 몇 가지예요? 12가지, 12가지, 그 다음에 12가지 해주면은 총 몇 가지다? 36가지다 라고 나온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한 요 36가지는 답이 아니죠. 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으니까 전체 케이스에서 이게 아닌 거를 빼기로 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거였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케이스는 몇 가지다? 그냥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죠? 네,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 여기다가 스텝 2 간단하게 좀 써볼게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5개에서 5개 원소로 지금 서로 다른 걸로 가고 있는 거니까 걔는 5패까지다. 네, 거기서 이제 36까지를 빼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5, 4, 3, 2, 1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26, 120에서 36 빼주는 거니까 답은 얼마? 84. 요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 1대1 대응 함수 개수 구하는 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얘도 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시 개념서로 돌아가셔서 함수 파트를 좀 다시 보셔야 되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사실 이제 뭐였다?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케이스가 너무 복잡하다,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항상 뭐를 생각하자? 그거에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그 반대되는 사건을 우리가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쵸?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던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 경우의 수를 세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무작위로 개수를 세지 말자라는 얘기야.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쌤이 지금 왜 F2를 기준으로 설정을 했죠? 여기 이 식에도 지금 F2가 있고 이 식에도 지금 F2가 있잖아요. 그래서 쌤이 F2를 얘를 이제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 나간 거죠. 그래서 기준을 항상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개수를 빠지지 않고 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 설정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였다. 마지막 포인트는 개수를 세가는 과정에서 사실 뭐 일일이 다 뭐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제한된 시간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수능 혹은 모의고사라는 그 특징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을 좀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개수를 세는 과정에서 뭔가 구조적으로 같은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같은 개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추론을 해 나가면서 조금 빨리빨리 답을 추려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연습을 줄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꼭 복습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